꼼꼼하게 똑똑하게 마음을 담아 중개하는 당신의 공인중개사 도울손 인사드립니다. 도시의 생성과 성장과 발전에는 기본적인 커다란 계획이 존재하는데요. 그것이 도시군 기본 계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종시도 이제까지 2030 도시군 기본 계획에서 발전을 해오고 있는데요. 어제 시정 브리핑에서 2040년도의 도시군 기본 계획의 큰 틀을 발표를 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지방자치정부를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나라이기 때문에 자치권이 보장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는 것은 그 지방자치에 대한 권한들을 그 시장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종시청의 움직임이 세종시에서의 미래 방향의 커다란 어떠한 그 구심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수시로 시정 브리핑에 대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날짜의 시정 브리핑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정상적인 계획대로라면 2040년 세종 도시기본계획은 원래 작년도에 수립이 맞춰졌어야 됐습니다. 계속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작년에 국회 이전 문제가 걸려 있어서 그 부분이 결정되지 않으면 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해서 이 부분이 결정이 되고 나서 수립하는 걸로 일부 수정이 됐었고요. 그리고 다행스럽게 작년도에 국회 이전이 확정이 됐고, 그렇기 때문에 2040년 세종도시기본계획을 올해 10월 정도에 확정을 하겠다라고 수정을 좀 했었습니다. 이 중에 2030 계획하고 약간 틀어지는 부분들, 뭔가 차이점들이 좀 발생했고요. 그 발생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아직 정확히 2040년 계획에 대한 부분들이 구체안이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제 발표된 기초 자료를 토대로 2030 계획과 비교를 좀 해보면, 먼저 도시 공간 구조에 대한 비교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쪽에 보이는 그 왼편에 있는 그림이 2030 세종 도시기본계획에 들어있었던 그림이고요. 오른쪽 그림이 어제 발표됐던 그림입니다. 전반적인 어떤 도시 공간 구조는 눈으로 딱 보셔도 크게 변화되는 부분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명칭적인 부분의 변화만 좀 있죠. 즉 2030에서 도시개발축이라고 했었던 부분들이 2040 계획에서는 주발전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좀 바뀌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 산업 및 연구개발축이라고 하는 부분이 여기서는 그 보조발전축이라고 하는 명칭으로 이렇게 바뀌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눈여겨보는 부분들은 2040 계획에서 봤을 경우에 여기 지금 그 광역도시철도들이 지나가는 부분들이 이번에 그 지하철 부분이 들어가 있고요. 거기에 여기 세종 역세권 개발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KTX 부분이 발표는 안 났었는데 세종시에서는 계속적으로 밀어붙일 모양입니다. 여기 표시를 해놓은 것을 보니까. 그리고 눈여겨보실 부분은 세종은 남북으로 길게 뻗어 있는데 여기 기존의 건설 지역을 행복도시의 도심지로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조치원을 부도심으로 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세종시의 2040 계획의 핵심은 건설 지역을 도심의 중심으로 보고, 그리고 북부 지역은 조천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을 개발할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그림처럼 보입니다. 어제 발표된 세종시 2040 도시기본계획의 가장 기초적인 틀 중에 가장 큰 변화는 세종시의 중생활권이 기존의 5개 생활권에서 4개 생활권으로 축소된다는 것입니다. 이쪽 그림을 좀 보시면요. 그 기존의 왼쪽 그림이 2030 계획에 있었던 5개 중생활권역입니다. 즉 북부 생활권, 중부 생활권, 서부, 남부, 동부추로 5개로 쪼개져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제 발표된 내용을 보면은 이 북부 생활권과 중부 생활권이 합쳐져서 하나의 북부 생활권으로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그 생활권별로의 약간의 경계 부분들은 조금씩 기존 거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북부 생활권과 중부 생활권이 하나의 북부 생활권, 즉 5개의 읍면 지역을 통합해서 하나의 생활권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데는 충분한 어떤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왜 2030 계획에서의 5개 생활권을 2040 계획에서는 4개 생활권으로 줄여놨을까? 그 이유는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재 그 어제 날짜로 세종시의 총 인구는 38만 명을 이제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그 세종시에는 1개 읍과 그 9개 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 지역 빼놓고. 그런데
그 북부 생활권으로 기존에 잡혀 있었던 부분이 소정면, 전이면, 전등면인데요. 이 세 개 면 지역의 인구를 다 합쳐도 12,000명이 채 안 됩니다. 그러면 이 12,000명이 채 안 되는 현재의 이 인원을 가지고서 하나의 독립된 생활권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현실적인 부분을 타진해 보고서 판단을 하기를 기존의 북부 생활권이 독립된 생활권으로서의 기능이 어렵다는 점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조천과 연서를 포함해서 이렇게 5개 읍면 지역을 하나의 북부 생활권으로 통합을 하고 그렇게 만들어진다면 제 생각에는 북부 지역의 이 조천이라고 하는 현재의 그 구도심이 상당히 중요한 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즉 경제의 중심이 될 것이고 또 주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지역으로 조천이 앞으로 성장할 것이고, 전체적인 세종시 계획을 바라보면 이 북부 지역의 이 전이나 전동 쪽에 상당히 많은 산업시설들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의 인프라가 구성이 됐을 경우에 이 조천이 앞으로의 북부 지역의 어떤 아까 사진에서 보셨듯이 부도심으로의 역할을 확장해 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2040 도시기본계획의 수정이 불가피했었던 부분은 근본적으로는 기존의 2030에서 계획된 부분들이 사실은 그대로 진행되기가 힘든 부분인 현실적인 부분이 좀 동떨어졌기 때문에 수정이 불가피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 세종시는 38만을 이제 막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이 추세대로 갔을 때 원래 2030 계획에서는 30년대까지 80만의 세종시를 만드는 것을 계획을 했었는데 이 부분이 현실성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 2040년도 계획에서는 2040년까지 전체 세종시 인구를 81만 4천 명으로 못을 받고, 그렇게 5개 생활권을 4개 생활권으로 다시 재편대한 다음에 각 생활권별로의 목표 인원을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5개 읍면 지역의 북부 생활권은 14만 6천 명이 목표이고요. 그리고 동부 생활권이 8만 7천 명, 서부가 46만 명, 그리고 남부 생활권이 12만 1000명으로 해서 토탈 81만 4천 명의 인구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들은 이 동부나 서부나 남부는 일부 현재 건설 지역을 포함합니다. 동부 같은 경우는 지금 5생활권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서부 같은 경우는 여기 대부분의 지금 1, 2생활권과 6생활권을 다 포함하고 있고요. 그리고 남부 생활권은 3, 4생활권을 포함하고 있는데 북부 생활권만 건설 지역과 거리가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아마 조천을 중심으로 발전을 시켜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본 틀을 2040년도까지의 세종 도시기본계획의 틀을 짜고 나면 당연히 2040년까지 주택의 추가 공급이 필요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이번에 했던 부분들이 어제 발표 내용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세종시는 건설지역 안에 주택 공급이 21만 호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건설지역 바깥에 도시들도 주택들이 있었겠죠. 하지만 인구 1인당 2.56명을 잡고 2040년까지 82만 4천 명을 계획을 했고, 그때까지가 되면 시간이 지나가면 낡은 주택들도 나오기 때문에 주택 보급률을 100으로 보면 안 돼서 118로 보고서 잡아보면 총 세종시에 필요한 주택 총량은 약 37만 호가 됩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지역과 조천 일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계획되어 있는 주택 공급 수량은 27만 호입니다. 그렇다면 10만 호가 부족하다는 얘기고, 그래서 이번에 2040년까지 10만 호를 계획된 물량 빼고 추가 공급하는 부분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번 발표의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10만호 추가 공급되는 부분들은 누가 어디에 짓게 될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상당히 관심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0만호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오나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현재 세종시 행복도시를 만들고 있죠. 행복도시 안에 공급되는 주택 수가 21만 호입니다. 그러면 세종시, 그런데 상당히 큰 하나의 도시가 형성되잖아요. 그럼 10만 호라고 하는 것은 세종시 건설 지역의 절반 정도 되는
그 주택을 공동주택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들이 당연히 세종시 건설지역 안에는 더 질 곳이 없으니까 다른 쪽에 질 텐데 이것을 누가 질 것인가 아니면 세종시에서 주최할 것인가 그건 아니고 이번 내용을 보면 읍면지역에다가 질 것 같습니다. 읍면지역의 민간 도시개발을 계획적으로 유도관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10만 원을 공급하는데 민간 개발을 통해서 하겠다. 그리고 지역은 읍면지역에 하겠다. 그러면 읍면지역은 어디가 중심이 될까요? 아까 제가 대략적인 그 인구수 대비로 그 계산기를 두드려 봤는데 북부 생활권 같은 경우가 현재 그 14만 호가 좀 넘도록 그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현재는 한 6만 호가 좀 넘습니다. 그렇다면 8만 호 정도가 더 그쪽에 추가될 텐데 2.56명 정도로 나눠버리면 그쪽에만 대략적으로 3만 호 이상이 공급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가 세종시 북부 지역의 조치원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한 어떤 민간 개발들이 앞으로 상당히 발전 가능성이 높겠다. 왜냐하면 그쪽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지금 계획이 되어 있고 건설 중에 있기 때문에 그 산업단지의 주변으로 한 당연히 그 주택지들이 필요할 것이고 이쪽에 많은 민간 개발들이 시행이 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은 당연히 세종시 건설 지역을 중심으로 이웃해 있는 지역들이 발전하겠죠. 장군면 쪽도 그렇고요. 그리고 북악면 쪽도 일부 어떤 민간 도시 개발들이 일어날 수 있는 요지들이 있겠다라고 해서 앞으로 관심을 가지고서 이 지역들을 바라보신다면 혹시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부분들은 이렇게 어떤 세종시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들을 유념해 보시면서 전체적인 큰 그림을 바라보신다면 내가 어느 쪽에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본 계획들이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세종시는 미래가 보장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국가의 전략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선도하는 스마트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충분히 앞으로 할 것이고요. 그리고 행정수도 세종으로 자리매김을 할 것이 예견되어 있기 때문에 혹시 세종시에 진입하시려고 하시는 와서 사시려고 하시는 분들이나 투자처로 생각하시는 분들은 의문을 거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인구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저출산 문제 때문에 줄어들 것이긴 한데 세종시는 2040년도까지 80만이 넘는 대도시를 만드는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세종시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렇게 앞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믿습니다. 2040 세종 도시기본계획이 올해 10월에 완성이 될 텐데요. 그때가 되면 좀 더 자세한 부분들이 나오면 그때 자세히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세계 정세도 불안하고 국내도 대선으로 인해서 전국이 좀 불안정한데요. 이런 시점일수록 차분히 전체적인 조망을 할 수 있는, 즉 숲을 바라보면서 나의 미래를 설계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시길 바라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이 필요하시면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아는 선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